자,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이 주어진 확률이에요. 알겠죠? 조건이 주어진 확률인데 이게 어떻게 조건부 확률은 딱 하나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건 A와 사건 B가 있을 때 자, 확률이라는 건 미래일, 과거일, 현재일. 미래일이죠. 미래일이에요. 사실은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아니 녹화. 녹화? 눌렀어요. 고마워요. 사건 A, B에 대해서 둘 다 사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그런데 아무 사건이나 하나를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하잖아. 사건 A를 과거로 보는 거예요. 사건 A를 과거로 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건 A를 보든지 B를 보든지 하는데 B를 한번 과거로 볼게요. 사건 B가 일어났다 고 가정 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뭐 어떤 사건이든 상관없어요. 사건 B가 일어났다고 해. 그럴 때 A가 일어나면 지빈이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상대하자. 이건 농담으로 지빈이가 내일 만약에 내일 모레가 우리 수업이야, 그죠? 근데 비가 와. 그러면 결석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비가 온다, 눈이 와. 결석 확률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아직도 모르지, 그지?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사실은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를 과거처럼 본다. 비가 왔다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어떻게 되지? 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확률로 어떻게 쓰냐면 지금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사건 B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누가 일어날 확률을 알고 싶은 거야? A의 확률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PA의 확률을 알고 싶어요. PA의 확률을. 그런데 A가 일어날 확률을 알고 싶긴 한데 B라는 사건이 조건으로 붙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다 B라고 써 이렇게. 이렇게 쓰면 B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확률. 일어날 확률. 일어났다. 발생했다. 사건이 일어났다. B가 일어났어. 그럴 때 얘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얘가 과거처럼 보는 거예요. B가 일어났기 때문에 B 아닌 상황은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이걸 구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금방 써줄 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확률은 항상 베이스가 뭐라 그랬어요? 바탕을 뭐로 한다 그랬어? 집합으로 한다 그랬죠. 확률은 베이스가 집합이에요. 그래서 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왜 이게 단방상 생각이 안 나지? 표본 공간이 있어요. 표본 공간이 있을 때 어떤 A라는 부분 집합이 있고 B라는 부분 집합이 있죠. 그쵸? 근데 B라는 사건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 외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외의 사건은 B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일어날 수가 이제 없는 사건이 돼요. 알았죠? 그런데 그 중에 A가 일어날 사건이니까 요만큼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요렇게 물어보고 결국은 A와 B에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교집합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은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전체 경우의 수가 맞나? 아니죠. B의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왜? 이게 새로운 B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걸 전체 S로 나누면,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면 드디어 확률을 구할 수 있죠. P, B의 확률 분의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이걸 이제 전체로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표본 공간 전체로 나눠주면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지? 왜냐면 어차피 표본 공간이 이거였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식이죠. 이게 공식이에요. 슬프게도 이게 끝이. 조건 확률은 이게 끝이. 어쨌든 좀 더 할 거예요. 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정리. 곱셈정리까지 할까? 곱셈까지. 뭐를 좀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시는 이런 거.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A라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3의 배수의 사건이라고 하고, B라는 사건을 짝수의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P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일어났을 때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알겠어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나온 게 뭐야? 짝수가 나온 거네요. 짝수가 나왔을 때 그 중에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말을 좀 거꾸로 했네요. 짝수가 일어났을 때 3의 배수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A라는 사건의 어떤 경우의 수를 보면 여기가 3의 배수니까 3, 6이고, B는 짝수니까 2, 4, 6이 되겠네요. 그죠? 교집합은 어떻게 돼요? 6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확률을 이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로 계산하는 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공식이에요. 때로는 이걸로도 풀어야 돼요. 알았죠? 그럼 이걸로 한번 풀어보고 이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P, B를 구하는 거야. P, B의 확률은 얼마냐면 전체의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P 2분의 1이 되고,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 전체 6개 중에 몇 개 있어? 한 개 있죠. 그래서 6분의 1이 돼요. 그걸 물어봤다라고 하면, 그럼 P, A 바 B를 구하면 요거는 P, B분의 B의 사건을 전체의 사건으로 봤을 때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B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이고 교집합 2분의 1이고 미안해요. 그 중에 6분의 1이 A와 교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6분의 2가 돼서 얼마예요?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거로 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풀 것인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3개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1개죠. 끝. 알았어요? 이 얘기는 뭐야? 이 얘기는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전체에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가 3, 6이고 여기가 2, 4, 6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각각의 확률로 보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를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본다고 얘를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보는 거죠. 이 표본 공간엔 전체가 몇 개 있어? 3개 중에 1개예요. 그렇게 푸는 거죠. 이게 바로 6분의 1랑 3분의 1이 같지만 풀이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곱셈 법칙이 얘에 나오는 거거든요. 덧셈 정리는 했는데 우리가 곱셈 정리는 안 했잖아. 그지? 그게 얘에 관한 정리예요. 그 정리가 이제 곧 있으면 나올 텐데 얘에 관한 얘가 좀 어려울 때가 있고 얘가 어려울 때가 있고 얘를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서 푸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이 문제에서 그 밑에다가 쓰시면 돼요.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뭐 1대라고 나와요. 뭐뭐 1 확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조건부 확률이에요. 근데 여기가 조건을 설명하면 조건부 확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어디를 갔었을 때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사건 발생을 얘기하면 사건 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의 조건부 확률이에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런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 조건부 확률이에요. 알겠죠?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조건부 확률은 뭐뭐뭐 1대 뭐뭐 1 확률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조건부 확률로 계산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다가 이어서 써봅시다. 자, 만약 이런 거죠. 이 확률은 어떻게 될까? B가 일어났을 때 A의 여집합의 사건, 여사건이 일어난 경우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되게 단순하죠? 보면 요걸 뭐로 보라 그랬어? 요걸 전체 사건으로 보라 그랬어요. 요걸 전체 사건으로 보시면 돼. 그러면 A의 여사건은 여기가 A의 여사건이 되는 거죠? 요게 아까 A였잖아. 그지? 이게 조건부 확률에서는 이걸 전체 사건으로 보면 요게 A가 되는 거고 요게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얼마가 돼? 1이 되겠죠. 전체 사건에 대한 확률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할 때 우리는 P, A에 B가 일어났을 때 이 사건과 항상 1이기 때문에 여사건도 조건부 확률의 여사건도 그냥 여사건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예제 중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안에 이해가 돼요? 첫 번째 뽑아도 당첨되거나 두 번째 뽑았을 때까지
확률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이럴 때는 이제 사건을 놓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풀면 되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풀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운 거 설명일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해봅시다. 풀이를 하면 첫 번째 당첨될 확률은 그걸 사건 A라고 놓는 거예요. 두 번째 당첨될 확률. 아, 이것도 좀 문제네. B라고 합시다.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안에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첫 번째에서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뽑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사건과 B 사건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뽑거나 두 번째 뽑아야겠죠? 그럼 첫 번째 뽑을 확률은 PA가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뽑는 게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 쓰기가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여기다가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A가 첫 번째 일어나면 돼, 안 돼? 첫 번째 안 일어나야 되죠. 첫 번째 당첨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뽑혀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계산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계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첫 번째에선 뽑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계산이 바로 5분의 4 곱하기 두 번째에선 뽑히는 거니까 4분의 1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첨제비나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몇 번 반복했을 때 생각했을 때도 이 두 번째나 세 번째를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조건부 확률로 생각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쓰긴 써왔는데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는 식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예전에는 문제가 꽤나 까다로웠었는데 요즘은 이제 쉽게 나오는 문제죠.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가 또 예시가 있냐면 자, 어느 학급에 학생 35명이 있는데 휴대전화를 이게 말이 돼? 휴대전화를 가진 학생의 표예요. 그 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자, 여자 있다 없다. 여기가 10명, 여기가 12명, 여기가 8명, 여기가 5명. 이렇게. 질문은 뭐냐면 한 학생가 학급에서 뽑은 학생이 남학생일 때 이런 문제 많으니까 조금 보세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됐죠? 이런 문제를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남학생 사건을 A라고 하고 이슬 사건을 B라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을 놓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선생님 여기 아까 그냥 사실 조금 어려운 이게 좀 지금 나올 얘기는 아니었는데 첫 번째 당첨, 두 번째 당첨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건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가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문제를 풀 때는 어려워. 근데 답은 쉬워요. 답은 쉬우니까 쉽게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뭐냐면 문제가 그렇지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아, 조건부 확률이죠. 이게 사건 발생을 얘기하잖아. 한 학생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누구래? 남학생이래. 남학생. A가 일어났어요 라는 거야. 근데 그 학생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얘기예요. 이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수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푸는 게 맞겠죠. PA를 풀고 P A 교집합 B를 푸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럼 PA부터 구해봅시다. 전체가 몇 명이라고? 여기가 22명이고 여기가 13명이라서 정확하게 35명이죠. 그래서 PA의 확률은 35분의 남학생의 확률이잖아. 18명이네요. 18명이고요. 이게 되는 거죠. P A 교집합 B 35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남학생 중에서 휴대폰이 있는 학생은 10명이죠. 그래서 10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35분의 18분의 35분의 10으로 계산하니까 9분의 5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어요. A의 개수 몇 명이야? 18명이죠? 그 중에 몇 명 갖고 있어? 10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알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좀 열심히 해둬야 되는데 몇 가지 더 해봅시다. 어디 봅시다. 가장 대표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여러분이 이제 학교 시험에서 봤을 때 처음으로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시험이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구하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됐어요? 잘했어요. 자, 우리가 합의법칙에서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잘 찾으셔야 돼요. 전체 확률에서도 빼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합집합 요게 합의 법칙에서 배운 거죠. 따라서 여기다 값을 집어넣어 보면 너가 0.6이고요. 너가 0.4, 0.5니까 여기가 0.4
3임을 알 수 있네요. 그죠? 따라서 요거를 구하면 PA는 0.4고 PA 바 B는 A 교집합 B는 0.3이라서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가끔 푸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좀 잘 맞도록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 이거 배수들로 집어넣으면 좋거든요. 얘는 좀 문제가 쉽게 나와 있어요. 0점이니까 10분의 4, 10분의 5, 10분의 6이라서 딱 10개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10개 정도로 잡으면 A는 4개고 여기는 5개인데 여기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6개가 되어야 돼요. 여기가 3개, 1개, 2개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A가 일어난 것 중에 B가 일어나는 거니까 4분의 3 이렇게 풀어도 돼요. 집합을 만들어서 4분의 3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집합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풀이가 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우면 이게 적절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빨리 안 만들어질 것 같으면 그냥 공식을 써서 빨리 푸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확률의 곱셈 공식이 나와요. 이렇게 되죠? 선생님 두 가지를 다 써봤어요. 그죠? 따라서 확률의 곱셈 공식이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결국은 A랑 B랑 곱해서 구하는 건데 얘를 먼저 쓰면 얘를 먼저 쓸까요? 이렇게 곱하면 되죠. PA를 먼저 쓰면 그 다음에 누구를 곱해야 되냐면 PB를 곱하는데 B는 반드시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다. A가 일어난 확률은 A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난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 아까 선생님이 그 제비뽑기가 그랬죠. 첫 번째 확률은 두 번째에 방청되려면 첫 번째는 뽑지 않아야 되고 뽑지 않은 거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뽑는 게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들의 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요거는 다시 쓰면 PB의 확률도 계산을 하면 B의 확률이 일어났다면 A는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야죠. 그래야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 그치?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A가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은 나중에 알면 알겠지만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예요. 맞아요? 이 개념이 좀 잘 이해되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관한 건데 어쨌든 보세요. 전체가 이렇게 표본 공간을 잡았었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걸 물어본다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면서 B라는 사건으로 사이즈가 줄어들죠. 이게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되는 거지. 그냥 사이즈가 확 줄어들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A가 일어날 사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사이즈 자체가 줄어드는 역할을 가져요. 그럴 때 나중에 이제 이거 다음에 나오겠지만 요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래도 확률값은 안 변한다면 확률값이 안 변할 수 있나요? 안 변할 수 있어요. 확률은 가능성에 대한 거잖아요. 전체에서 A가 일어날 가능성이나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다면 사이즈는 줄어들었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다면 그럴 때 우리 그 사건은 사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B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가능성은 똑같아요 라는 뜻이 돼서 독립이라는 사건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이즈가 좀 줄어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은 이제 이렇게 구합니다 라는 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건데 어떤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예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세 장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당첨 복권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확률로 구해보세요. 한 번씩 뽑는 거예요, 한 장씩. 따로 따로. 1번 문제 따로, 2번 문제 따로. 됐어요? 자, 선생님은 조금 선생님은 조금 계산식으로 풀어줄게요. 계산식으로. 여러분은 그냥 빨리 풀었으면 그렇게 풀고 감을 잡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풀면서 이제 그런 풀이가 여러분이 푼 풀이가 계속적으로 맞아 들어가면 그냥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뭔가가 안 맞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을 좀 잘 기억했다가 그 풀이대로 조금 맞춰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하나씩 좀 수정해 나가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당첨, 갑과 을 순서로 뽑는다 그랬으니까 갑이 먼저죠. 그래서 갑이 뽑는 사건을 A, 을이 당첨되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먼저 PA가 일어나는 거죠. PA는 10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은 뭐를 해야 돼요?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건 이제 비복원이에요. 뽑았으면 끝. 다시 집어넣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면 B의 확률은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A가 뽑았고 A가 뽑았을 때 이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뽑았기 때문에 몇 장이 남아있어요? 9장이고 당첨 제비도 몇 장 남았어요? 2장 남았죠? 그러니까 얘는 9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하면.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P, A 교집합 B라는 것은
A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A의 사건의 확률과 곱하기 A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사건의 곱으로 푼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죠. 이게 막 선생님이 막 쓰고 막 그러는 식이잖아요. 그지? 그 식의 의미가 사실은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어떻게 보는지 봅시다. 을이 당첨됐다 그러면 을이 당첨되니까 B가 당첨될 확률이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담겨져. 이게 중요하다 그럴지 안 되면 너무 당연하지만, 자, B는 당첨됐는데 갑은 당첨됐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지금 갑이 당첨 안 되고 을이 당첨될 확률을 구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을이 당첨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그렇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갑이 당첨됐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뭐가 있어? 당첨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 합이에요.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사건으로 알았죠? 그럼 결국 얘는 뭐냐면 A의 B바 A가 되는 거고요. B가 나중이니까 더하기 A 여집합의 B바 A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전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많이 쓰여요. 나중에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식을 좀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여기 사건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그럼 P, B의 확률을 구할 때 여기 문제 좀 열심히 풀어보세요. 여기가 확률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파트예요. 학생들한테 확률할 때 가장 까다롭게 문제를 내긴 하는데 앞에 걸 잘 알면 뒤에 거 왔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요건 앞에서 계산했죠? 요 계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 너가 10분의 3이고요. 너는 9분의 2예요. 이런 거죠. 더하기. 요번에는 얘가 뽑았어, 못 뽑았어? 못 뽑았으니까 10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럼 당첨제비 몇 장 남아있어? 3장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9분의 3이 되는 거죠. 아셨죠? 요게 바로 P, B의 확률이에요. 조금 더 한 문제만 더 풉시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어떤 걸 풀까? 이거 풉시다. 어느 PC방에 A, B 두 회사에서 생산된 모니터가 있대요. 회사 모니터를 몇 대 몇 비율로 했냐면 3대 5 비율로 해서 그래요. 자, A 회사와 B 회사는 각각이라 그러면 순서를 그대로 지켜서 한다는 거죠. 3%, 2%의 불량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PC방에 이미로테칸 이 퍼센트는 그냥 확률이에요. 100분의 3, 100분의 2 알겠죠? 확률이에요. 택한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이래요. 그 제품이 A 회사 제품일 확률을 구하세요. 불량품이 모아져 있는데 A 회사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회사는 각각 불량품이 3%, 2%의 확률로 만들어진대. 그러니까 100개를 가져오면 그 중에 3개가 불량품이다. 그러면 PC방은 저도 선택하는 거. 이 PC방은 한 PC방이에요. 하나의 PC방에서 어떤 PC방에서 어떤 한 PC방에서 A, B 회사 모니터를 3대 5의 비율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80개가 있으면 A 회사 건 몇 개? 80개가 있으니까 3대 5니까 다시 8개가 있어요. 40개. 그렇죠. 30개는 A 회사 거고 50개는 B 회사 거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확률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A 회사는 3% 확률로 불량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B 회사는 2% 확률로 불량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 모니터를 탁 해서 체크를 했더니 이거 불량품이야. 이럴 수가. 이거 어디 회사야? 봤더니 A 회사야. 그럴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A 회사의 사건을 A라고 놓고 B 회사의 사건을 B라고 놓고 불량품의 사건을 책에 나왔으니까 E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이제 조금 A 회사 제품의 확률을 A 회사 제품인 사건을 A, B 회사 제품의 사건을 B, 그 다음에 불량품의 사건을 E라고 합시다. 이렇게 사건을 놓으면 이제 문제 풀기가 쉬워져요. 뭐뭐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시간이 그러니까 빨리 풀이를 합시다. 오케이, 괜찮죠?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나는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누구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무슨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A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죠. A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불량품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불량품의 사건일 때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요거는 그러면 다 간단하죠. P2분의 P A 교집합 2가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해서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불량품은 어디서도 나올 수 있어? A에서도 나올 수 있고 B에서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불량품은 전체 불량품의 확률은 P, A, E인 거와 B 회사이면서 불량품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요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뭔가 동시에 구하는 건 좀 어렵잖아, 그치? 지금 문제를 봤더니 각각의 확률들만 가르쳐줬지 교집합의 확률을 가르쳐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조건부 확률로 바꿔봅시다. 요거는 어떻게 해요? PA이면서 자, A 회사의 불량품이 나왔지. A 회사일 때 불량품, A 회사일 때 불량품,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불량품인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P 2바 A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요게 편해야 돼. 요걸 거꾸로 쓰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요걸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PA로 하고 P2바 A로 할 건지 P2로 하고 A바 2로 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요게 조금 편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PA P 2바 A 더하기 P
그렇죠? P 2바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구해봅시다. A 확률은 얼마예요? 여기 있잖아.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A 사건에서 A일 때의 확률은 100분의 3이죠? 그래서 100분의 3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요 시기랑 잘 맞추기만 하면 여기는 조건부 확률은 좀 확 넘어갈 수 있어요. 요게 그래도 가장 까다로운 류의 문제예요. 조건부 확률 중에서도. 알았죠?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8분의 3 곱하기 100분의 3 더하기. 자, 그 다음에 비회사일 확률은 8분의 5. 그럴 때 확률, 불량품이 생길 확률은 100분의 2죠.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즉 여기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이 3%라는 것이 사실은 A 제품에 대한 불량품이기 때문에 A 사건일 때의 확률 이거입니다. 이게 3%입니다 라는 것만 조금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 느낌이 오시면 돼요. 아, A 사건에 대한 확률. 왜? 우리는 지금 불량품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 A 사건에 대한 불량품이 3%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바 A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B 사건일 때, 그러니까 B라는 제품의 불량품은 2%라는 건 결국 이걸 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만 좀 가지시면 돼요. 그럼 800, 800, 800 다 지워지니까 여기는 3, 3은 9, 5, 20이니까 19분의 5 이렇게 푸시면 되죠. 네, 근데 네. 그 헷갈리면은 그냥 확률이니까 숫자 넣어도 돼요? 숫자? 괜찮아요. 3개, 5개. 전혀 문제 없어요. 3대 5. 알 수가 있어. 요게 헷갈리죠? 네, 그래서 그냥 800개로 넣고 800개로 괜찮아요. 그건 어떻게 푸시든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800개로 놓으면 3대 5니까 300개, 500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요 시기까지 풀면 여러분이 조건부 확률은 어느 정도 충분히 해결될 거예요. 질문 있어요? 요 풀이한 거 조금 대부분